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진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초국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대란을 겪은 중국은 마침내 진나라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박가의 학문을 받아들였고 근금 외교 정책을 받들어 역국을 분열시킨 진나라는 백기, 왕전, 묵념 등의 명장들을 내세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여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현재 230년에는 원제와 한나라를 멸망시켰고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초나라, 위나라, 천나라, 연나라, 제나라의 순으로 일국을 통일하여 버렸습니다. 전국 통일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업적을 연지형은 황제를 주게 하면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9년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개 국민으로 설정하고 각종 통치 정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획일적인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천재 공주제가 완성된 시기입니다. 시황제는 당시 운명을 파견하여 북쪽의 형들을 쫓아내 말레 장성을 구축하고 남쪽은 임희와 조타를 보내 표골적이 고자된 광동 광서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진나라의 인명은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다른 이름으로 진나 혹은 진단 등으로 부르게 됐는데 이는 진나라의 의미 완전히 확전된 것입니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곧 진나라의 멸망을 이루었습니다. 진시황의 통일을 전국을 안전히 잡기 위해서 멸망한 외교부의 잔재를 지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과격하고 급진 빨랐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시황과 진나라의 강한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황제의 거대한 대외 정책도 결국 국민의 부담을 의졌습니다. 반면에 민심이 동요하자 진시황은 극단적인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중흥 진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모두 멸망했지만 왕국의 제후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며 살아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그들을 보듬어줄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대상들의 불만은 한계 수위까지 차오르고 있었으며 7개의 나라가 있었던 전국 시대의 질서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전국 시황제 본인의 강력한 카스마 덕분에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황제가 죽고 그의 뒤를 이시의 황제로 즉위한 호연한 무능한 자가 황제 위에 올랐습니다. 해오는 정치는 간신 초보에게 맡겨둔 채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국은 착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행적이었으며 기원전 209년 한머리 사람들이 제나라의 대규모 군사에 소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진 진승과 오강은 머리 기술하고 돈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지휘자였습니다. 가는 길에 장마가 났습니다. 강이 불어나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나라의 가감 법을 기한을 못 맞추는 정도로만은 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긁고 가고 있던 진나라 병사들은 차라리 이들을 죽이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죄를 펴라고 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 번 왕이 되어보고 죽는 게 낫지 아니한가. 크게 외치며 진나라 병사들을 죽이고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을 와서 관아들을 치며 무기와 군사를 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장소군이라 장초군이라 부르며 세력을 불러나갔습니다. 진성은 그 사를 시작하기 전에 점치는 사람에게 일성패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점쟁이는 말했습니다. 성감은 큰 공을 세울 수 있지만 성패는 귀신에게 물어보라 하고 답하였습니다. 전생을 이건 귀신이 빌려 사람들을 복귀시키는 뜻이라고 나름대로 예사가 힘 미단에 굵은 것이로 신성황이라고 쓰는 물고기를 잡아 그 뱃속에 내가 뒀습니다. 사람을 보내 사오게 하여 삶을 먹도록 시켰습니다. 수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신성황이라는 흰 글씨를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밤에는 몰래 오강을 시켜 수들이 수경하고 있는 부분이 한편 사당에서 한밤중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요 목소리를 흉내내어 외치도록 진성의 왕이라고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오강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대하는 평일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수들을 이끄는 진나라의 장이가 취한 모습을 본 오강은 일부러 수들들에게 이 틈에 달아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민 장인은 오강을 함심들고 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여버리려고 칼을 빼앗을 무렵 수돌들이 달려들어 나갔습니다. 그 틈에 오강은 그 칼을 빼앗아 자기를 죽여버렸습니다. 진승도 남은 한 명의 이를 죽인버린 다음 수돌들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명안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이 비를 만나 모두 기한을 어겼다. 기한을 어겼으면 참수를 당할 것이다. 참수를 당하지 않더라도 수자리를 지키는 사람 10명 중 17명이 죽을 것이다. 이 모든 수들이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우동성하고 호응하였다. 진성은 오금은 백성들에게 인망이 있었으나 호야 저고의 농간 때문에 죽게 된 사후정변 진나라의 황자 구수와 천하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황년을 사칭하면서 국고를 대처로 지가하고는 진성 스스로 장군이 되고 왕은 도의가 됐다. 공개군은 우선 대항의 관할을 습격하여 무장을 갖추고 장정을 모아 서쪽의 기현을 공에게 함당하였다. 부의 사람 갈량에게 기현의 동쪽을 공략하게 하고 원인은 계속 서쪽으로 진거하면서 실찬, 고, 자, 촉 등의 고를 계속하여 점령하여 버렸다. 이 과정에서 병력이 크게 벌어나 진성의 이름으로 현차 600, 700승 기병 1000여기에 보병 병장 20명에 달하는 엄청난 대군이 됐다. 이게 더 이상 사소한 도적된 난집 정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대군이 계시에 진성의 회양건 뜻은 진작에 달아나버렸다. 최소 대신 군수만이 홀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중과 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마침내 진성을 점령하고 진성이 입성한 진성은 70이 나자 지역의 삼로와 호구들을 이기를 운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진성의 왕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과거 이 나라의 명가였던 창의와 진야는 진성의 왕이 되는 일이 희명이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엉커대 장군께서는 왕이 되는 일을 뒤로 미루시고 급히 군사를 모습적으로 징계하십시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진나라에게 망한 6나라에 보내 그들의 후예를 찾아 다시 세우도록 하십시오. 차라는 장군이 당연히 진나라에 답을 맞는 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진나라에 적이 많이 생기면 진나라의 힘이 분산되고 당이 불안한 장군의 정사는 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집안에서 장군과 교차할 분석을 얻게 되고 장군의 군대에 대항해서 선을 지키는 원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화가 진나라를 주말하여 왕명에 거주하면서 제후들에게 예언을 내리십시오. 망한 제후들은 다시 세우고 더불어서 그들을 복종시킨다면 제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은 진탕을 근거로 홀로 왕이 되신다와 천하는 마음이 해이져서 붙어지고 말 것입니다. 진성 왕이 되는 일을 밀고 진나라의 수도를 먹는 공공하나는 창의할 신의 제안을 거절한 후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되어 국고를 장철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단 진성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진야와 장인의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진성 서쪽으로 나아가 진나를 멸망시킨 일에 참여하고 대신 하복을 평정하는 일을 따라 벽동들을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진성은 무신을 지휘관으로 삼고 소소 항구 호국을 삼은 뒤 자기가 진전을 좌우격으로 삼아 따로 3,000명의 박보를 편성하였습니다. 칭의와 같이 동지를 주도하는 오강을 가왕으로 삼고 따로 평정을 편성하여 함량을 공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정에게는 호강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불은 위나라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천단한 연정 항명의 밑에서는 힐이 시책에 있었고 충신군 항어리 밑에 있었다는 주문이란 인마에게 부대를 맡겨 진나라의 수로 함량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최설한 임무는 상대국으로 연명하였습니다. 진승이 서쪽으로 진군할 때 동쪽으로 나가던 칼량은 현재의 안희성 정홍현 지역인 동성까지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양강이란 임무를 천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승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자 양강을 살해하고 본인은 돌아와서 이 일을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금방 진승은 권력을 주게 버렸습니다. 과왕으로 임명된 오강은 그대를 형용성을 도의어 공격하였지만 삼천군 태수이자 승상 예사의 아들이 이유가 워낙 온당하게 수비에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나라 땅을 거쳐 적당까지 진군한 직후 석현의 현령이 그 세계에 재앙하고 있어 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옛날 제나라의 귀성천씨 왕족 출신 전남이라는 인물이 사촌 동생 전행명과 함께 적인 현령을 살해하고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어 주부를 격파하였습니다. 주부는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위나라 왕족 출신의 지금은 진성 옆에 있는 이구를 위나라 왕으로 옮겨놨습니다. 차량과 혼란하니 정명스러운 신하들이 왕을 빌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의 명예당에는 모두 반전의 깃발을 들고 이것은 뜻은 바로 위왕의 보상을 찾아 그들이 있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부를 위왕으로 열차에 옮겨하려 하였으나 조금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이후가 이 나라 왕이 되는 것을 마땅하다고 진승에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진승과 이후가 이 나라 왕이 되는 것을 하라고 하여 이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주부는 이 나라 사방이 되었습니다. 주부는 이 나라 상방이 되었습니다. 전나라 지역으로 찾아가 무신은 이를 호우들에게 유시하여 수만 명의 권세를 얻어 스스로 무신군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전나라 신력이 성을 무르고 참락시키고 마침 무신을 찾아오는 변수로만 개철의 계약을 이어가며 30여개의 성을 싸우지도 않고 한날 시대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쯤 되자 무신도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와 신녀도 신승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다. 자신들이 계책을 무시했던 것도 괘씸하여 유신에게 독립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신을 장기를 우순상, 진년을 대장으로 소송, 자승상으로 삼고 마침내 스스로 전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진승을 분노하여 무신의 가족들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지금 가장 큰 적이 진나라입니다. 무신도 적으로 만들어서 적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자 그럴듯하게 생각해 무신을 왕으로 인정하시며 진나라를 공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무신이 이런 명령을 들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옛나라 지역을 휘하상수인 황강은 발간할 시기를 학대만을 늘었습니다. 그런데 황강이 옛나라 지역으로 평정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 무신을 따라서 스스로 연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와 같이는 무신은 장이와 진야를 데리고 옛날을 치러갔지만 제곤이었게도 한밤중에 항어의 제고방에 걸려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이와 진야는 원병이나 풀려나긴 했지만 무신은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틈을 노린 진나라 장수 장하는
문신이 부하들에게 문신을 주기도 항복하며 농소에 진다는 직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넘어간 이라는 게 문신이 사회되고 전나라 즉시라든 이런 아주 선박 시행은 어린아이 선박부터 대체했다고 해봤습니다. 한편 진나라 수도 함양을 향해 서쪽으로 진격하는 중은 이동원 중에서도 지나가는 곳마다 진나라를 당도하자며 병을 계속하고 있고 진나라 수도 함양으로 가만히 한국 가는 근처에 이를 모레번에 전차 천승 병력 수십만에 넘는 이를 정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김한영은 침출장국 시대 제국은 천승지국으로 불렸습니다. 천승지국은 천승이 바로 파자 천승 그 천승이며 절국침 최약체인 한나라는 30년 대국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 장차국의 보면은 이미 수자상 침출장국 시대의 제국이라 치는 실용의 한나라의 수준적으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지금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서 불과 59여 정도 떨어진 진을 찾고 바로 함양을 이어오는 형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진나라는 각지에서 양면을 모조리 상실하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수십만 명의 관량국이 버티고 있는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황제였던 호해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현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직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리자 호해는 오히려 그에게 말이 되냐 같은 식으로 현실을 포장하며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후 숙소통의 아들은 숙소통이 이놈들은 그냥 사소한 도적입니다. 이미 거진 다 떨어져 놨으니 편하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수십만 대군이 오글 그렇게 상황이 되어 의사는 호의도 현실을 깨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의가 맞는 대신을 불러모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를 뱃설했던 상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적들이 이미 가까이 다가왔고 또한 그들이 수감하느니 가까운 구면의 군사들을 침몰해서 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산의 애완견을 마련시키고 있는 제수들이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해 군사로 삼아 도적들을 공격하여 물리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국간 바깥의 탐정은 완전히 반란으로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을 진대로 하기도 힘들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에 장군은 임시방편으로 예산에서 일하던 인물들 용서에 병렬로 쓰자고 거량한 것이다. 당시 여사는 지휘형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물들이 거듭스럽게 노력중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진나라의 위험한 방멸에 걸려들어 죄인에게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호의는 즉시 창하에 대사면을 내리고 장화를 하여금 여사는 죄인들을 물러 노벨이 아들까지 모두 사면에 징벌하기로 했다. 어차피 죄인이 신문에 든 여사 인물들은 계속 이래다 증명이 형사를 싸우는 편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싸우면서 이기면 20등장을 받고 출세할 기회가 생기고 만에 하나 증명담을 하더라도 세계의 진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가족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다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장하는 끌어모을 수 있는 병기를 모두를 끌어모아 장하는 제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저싸움에서 주머니 부대를 여지없이 격파해버렸습니다. 자세한 전황에 대한 언급 없이 당시 어떤 방식의 싸움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주머니 모아온 대군도 진격하는 중에 호인 백성들로 인해 내려온 숫자를 뿐이었다. 즉 정예군하고는 거리가 먼 오합조직이었으나 따라서 장안의 부대가 급하게 긁어본 인부들이라고 해도 전투력을 보장 굴릴 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장비나 보급들만 보면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경제력만큼은 천하제일인 진단했으니 그리고 오히려 한몫이나 챙겨보려고 주문을 따라온 병사들에 비하면 지지고 노력을 하다가 희망을 얻은 병사들이 더 강력할 수 있었다. 심지어 장초의 지원은 진승이었지만 지인의 지원이 장강이라는 것도 크게 차이점이었다. 진나라의 수도를 불과 50km 넘겨두고 대평 주문 우선 저항으로 몰랐다. 그러나 어때로 병사들 추스른 장관은 외국까지 주기에 또다시 주머니 부대를 격파했다. 주머니 민리까지 달아나지만 11일 정도 지나자 진나라군은 외국까지 따라붙었다. 결국 민지에서도 멀어진 주문은 절망하여 불러 목을 질러 자결한다. 정사관이 전사했으니 남자들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장관은 나라가 멸망 직전도 치렀네. 상황에서 너무 급작을 살리고 도끼머리 하는 인적으로 전시를 바꿔버렸다. 하지만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제 멸망을 걱정이 하는 것은 오히려 장초 공단이었다. 함령을 공격하고 있었던 오가의 부대에도 주문의 대표 소식이 알려졌다. 이 부대에 서게 있던 전장이라는 장소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얘기 등의 이런 의견을 말했다. 주머니에 이끌던 부대는 이미 대패 진나라 부사들은 아마도 조속지간에 이곳에 탐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경성을 보여 있으면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제국이 당도하여 우리를 크게 패할 거예요. 우리를 패배시킬 것이다. 차라리 혁명성을 공격하게 조건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놓고 정예병을 모두 이끌고 나가 진군을 맞이해 싸우는 것이 어떠한가. 감히 더 오공을 공하라고 병사 일에 무자하니 구하는 계책을 말할 수 없을 거리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이 일이 그르치게 될까 낭패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 형에서 소요되없이 죽지기서 봐야 장안에게 당할 테니 정상의 오공을 죽여버리고 이쪽에서 먼저 장안을 공개해서 격파하자는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였지. 하이는 일에 전장은 오강을 그대로 죽여버렸다. 그리하고 그 말을 오강의 주무이자 자신들이 군주했던 진성에 보내서 뜻을 전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군주인 진성은 당연히 har러내야 마땅하지만 진성은 그렇지 않았고 전장을 죽은 오강 대신 상장으로 임명했다. 이미 이 시점은 진성은 그들의 제멋대로 행동해서 체벌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었던 것이다. 상장이던 전장은 평화의 포위를 의익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정예문을 모조리 이끌며 호기를 결정하고 나가 옥장에서 직무가 격돌했다. 그러나 중문에서 박살을 내본 장관은 전장 역시 얼라이 잡아서 죽이듯 간단하게 들어잡고 전장을 죽여버린 후 그들의 협력가에 나가 남은 이익의 병력도 청소하듯이 쓸어버렸다. 이익이 역시 이 싸움에서 전사했다. 장관은 멈추지 않고 등렬이 부대를 격파하고 오수의 부대도 아주 석사를 내버렸다. 둘명 모두 전대에서 패하고 간신히 도망쳤다. 진성이 도망쳐서 온 등렬을 죽여버렸다. 황제의 고해는 장왕이 연전 연승하는 소식을 듣고 사망과 동해 등의 장소를 보내 장안을 돕게 했다. 장안은 여기서를 죽여서 드디어 진심이 있는 진양까지 당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성적을 체사하더니 도사침 오히려 격파 등에 전사했다. 진형이 서쪽에서 부대를 출근시키던 장가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진군에게 무너져 버렸다. 결국 진현도 창현하게 당뇨 당하고 진성은 도망을 치다 수혜를 몰던 장가라는 인물에게 죽고 말았다. 이상 진성공황이 정초를 세우고 밀망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